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11화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유인님. 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벌써 11화째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11번이 축구로 치면 되게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요? 10번이 제일 잘하는 뭐 그쵸. 이런 건데. 이때 세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자본금 얘기하시려고 그랬죠? 맞습니다. 자본금 시절에는 네. 11번이 그 예. 메인이었는데 요새는 7번? 네. 메시나 7번은 호날두죠. 예. 네, 그렇게 어쨌든. 박지성, 예. 손흥민 이런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체가 성공한 사람들이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을 때라는 걸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네. 그 자유인님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셀러리맨들이 성공했다 이럴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성공이라고 할 만한가요? 일단은 남들이 좀 부러워할 만한 예를 직장을 들면 다니는 거죠. 아, 좋은 직장을 좀 큰 기업들 있잖아요. 예. 이름만 대면 뭐 이렇게 또 젊은 친구들이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회사 예. 이런 데 다니고 있으면 일단 좀 괜찮은 것 예. 같고요. 시내 직장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네, 네, 성공이다. 그렇죠. 그럴 그런 수도 것도 있겠네. 되고. 그죠? 예. 일단 들어간 다음에는 거기서 또 잘 버티는 거 뭐 이런 예. 거죠. 네. 그렇죠. 시내 직장에 들어가도 주변에서는 이제 되게 막 부러워하는데 막상 그 직장에 들어가면 맨 막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온갖 허드렛 일과 뭐 네. 이런 선배들의 구박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게 안에 들어가면 내가 진짜 성공했나 이런 느낌이 좀 덜 들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래 버티는 거. 또 네. 그리고 뭐 진짜 잘 되면 네. 뭐 임원까지 한번 가보는 거. 임원까지 가는 네. 거. 예. 그죠? 예. 임원을 표현을 하길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별을 단다.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인간이 하늘에 있는 별을 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예. 네. 그 자유인님은 직장생활 하시면서 앞에와 같은 그런 활동들 뭐 들어가고 버티고 이런 건 다 하셨을 테니 뭐 임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나요? 돼야 되겠다 생각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예. 된다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 내지는 그래요? 나라면 이렇게 하겠어. 뭐 이런 어. 생각은 좀 해본 적이 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임원들의 위치는 부러웠으나 네. 실제 모습은 뭐 그닥 마음에 네. 들지 않았다 뭐 이런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서 네. 지금 생각하기에 지금 이제 자유님 현재 모습에서 성공이다 할 만한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 영역에서 뭐 이렇게 좀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 아, 이제 예.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예. 육체적으로 자유를 얻는 것. 그러네. 그죠? 자기 분야에서 인정을 받음으로써 네. 1차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네. 뭐 두 번째로는 좀 뭐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지 않는 정신적 네. 자유 그렇죠. 그리고는 뭐 신체적 자유 네. 뭐 이런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거네요. 그죠? 네. 예. 어쨌든 그 이름이 닉네임이 어설픈 자유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추정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성공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하고 계신 일은 있으신가요? 뭐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하는 일이 원래 그런 걸 안 할 수도 없긴 하지만 네. 뭐 끊임없이 학습을 좀 이어가는 거. 아, 그렇다고 예, 막 뭐 공부를, 이렇게 예. 열심히 매진하고 뭐 이런 예. 건 아닐 수도 예. 있지만 약간 즐기면서 그래도 어쨌든 꾸준함을 예. 좀 지켜가려고 하는 것 예, 이런 거 그죠? 있습니다. 꾸준하게 자기 개발이나 학습을 계속 하신다. 네. 예, 그러네요. 그죠? 어쨌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긴 합니다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라든지 그죠? 또 거기에 도달하는 경우는 좀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오늘 주제는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을 때라는 주제를 잡아 봤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부터 우리 직장인의 관점에서 네. 나름대로 뭐 어쨌든 성공하려면 네.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네. 그런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네. 사실 제가 뭐 그런 주제를 잡았습니다만 저도 성공을 못 해본 입장이라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혼자서 이렇게 시내 길을 딱 걷다 보면 가끔씩 어떤 사람이 쫙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하죠.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라고 네.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예전에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요즘에는 좀 다양한 멘트를 날리더라고요. 뭐라고 그래서 주로 그러던가요? 뭐 얼굴에 빛이 보인다면서 어, 다 조상님 덕이라는 둥 뭐 이렇게 그죠? 얘기하는 어디 경우가 개수작이야. 뭐 이런 적이 되게 많고 어. 강남역 주변에도 굉장히 예. 많은 것 같아요. 예. 이런 분들 꼭 이렇게 두 분이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예, 요새. 그렇죠. 예. 예, 예. 저도 예전에는 종로 근처에서 그런 일이 많았는데 저도 얼마 전에 강남역에서 네, 그런 네, 걸 맞아요. 한번 당하긴 했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런 일들이 많은데 도에 관심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네. 말하는 도라는 게 네. 한자로는 길도자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어딘가에 이르는 길이나 무엇을 행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네. 한마디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방법이 바로 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뭔가를 이루고자 할 때 효과적인 방법, 즉 도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돈 잘 버는 방법 되게 궁금해합니다. 그죠? 또 뭐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죠? 직장인들이라면 내가 지금 이제 들어온 직장에서 뭐 임원이 되거나 성공하는 방법 등을 알고 싶어 하죠. 그 어떤 일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박사 혹은 어, 도사? 그죠? 박사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가요? 도사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박사님? 제가 박사를 따라보니까 그닥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아, 않습니다. 그런가요? 예, 네. 주로 뭐 전문가나 도사 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주로 이제 도사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도사가 그죠 길도자에 선비사자를 써서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도를 잘 아는 사람을 도사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흔히 이제 우리가 도사라고 하면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길게 기르고 그죠? 옷차림도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딱 봐도 포스가 팍팍 풍겨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도사는 이런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부르는 말은 아닙니다. 좀 평범하게 생겨도 어떤 일에 도가 트여서 능숙하게 해내는 사람이면 도사라고 불러도 되죠. 한마디로 무엇인가에 도 같은 사람을 도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원할 텐데요. 또 성공하기 위한 방법, 도를 알기 위한 텐데 길거리에서 도에 관심 있으세요? 라고 물어오는 사람을 따라가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절대 안 되죠. 제가 아는 사람이 실제로 따라갔었는데 네. 가방 뺏기고 그죠? 그래가지고 거의 감금 당했는데 어. 간신히 탈출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죠? 네.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길에서 도에 관심 있으세요라며 물어오는 사람은 절대 도사일 수가 없습니다. 도사는 원래 절대 길거리에서 그런 일 벌이지 않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명색이 도사인데 자기가 먼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를 알려주겠다라고 호객 행위를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은 전부 엉터리 도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진짜 도사는 원래 영업 안 합니다. 왜냐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도를 알려주세요라면서 제 발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해서 누가 도에 관심 있냐라고 물어보면서 그 말을 걸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성공하는 위한 방법 이런 예, 얘기하다가 그쵸. 지금 도사 얘기까지 그쵸. 왔는데 어쨌든 직장인들은 네. 그래서 네. 성공하기 위한 방법 네. 우리가 지금 이제 도라는 예, 걸로 이야기하고 그쵸. 있는데 이거 알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죠? 예, 거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엉터리 도사가 아니라 진짜 도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돌을 갈고 닦아서 도 같은 사람을 만나면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요즘은 다들 먹고 살기 바빠서 오랫동안 돌을 닦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도사를 좀처럼 만나기가 쉽진 않습니다. 해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옛날에 살았던 도사분들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 어떻게 만나느냐?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전을 통해 옛날 도사들을 만나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옛날 도사를 만난다니까 예. 고전? 이 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쵸? 예. 네. 갑자기 저를 네. 엉터리 도사처럼 그러니까요. 같은 눈빛으로 보시는데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전을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옛고자에 법전자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고전이란 옛날부터 사용해 오던 방법을 써놓은 책을 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고전은 오래된 도를 기록해둔 책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전의 저자들은 대부분 그때 당시에 나름의 도를 터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기가 터득한 도를 자기 혼자만 아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죠? 기록으로 손수 남겨둔 사람들이거든요. 따라서 고전을 제대로 읽으면 그분들이 남겨둔 도의 이치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공자님도 평소에 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남긴 적이 있어요. 조문도 석사가이. 이 얘기는 아침에 도에 대해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진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 그대로 해석해 보면 네. 도가 얼마나 좋았으면 아침에 그걸 딱 듣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난 죽어도 여한이 없어라면서 네.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말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예전에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잡스가 이런 얘기했죠. 소크라테스와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애플의 모든 기술을 내놓을 수 있다. 아마 소크라테스가 실존 인물이 아니랬어. 뭐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스티브 잡스도 소크라테스로부터 도를 깨우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인 거죠. 예. 굉장히 약간 반전이네요. 네. 사실 스티브 잡스는 우리 첨단 기술의 선구자로 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소크라테스와의 식사 한 끼에 자기가 그동안 그렇죠. 쌓아왔던 걸 다 내놓을 수도 예,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으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만큼 도가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근데 그 공자나 소크라테스도 도를 깨우친 성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도사이긴 한데 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얘기를 한 사람은 노자와 장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동양 고전에서는 노자와 장자를 묶어서 도가 사상가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네네. 그만큼 도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죠? 네. 근데 재미난 점은 뭐냐 이러면 두 분이 도가 사상가로 분류는 되는데 도에 대해서 두 분이 주장한 바가 서로 좀 달랐다는 점입니다. 먼저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도에서 하나가 나오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이를 이제 줄여서 우리가 그냥 도생만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노자의 관점으로는 도라는 게 본래부터 존재했고 거기서부터 하나가 나오고 둘이 나오고 셋이 나와서 결국은 만물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이를 우리가 이제 해석학적 관점으로 성공하기 위한 방법에 대입을 하면 이런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노자의 관점에서 성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공에 대한 도를 찾아서 그대로 따라하고 실천하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가령 자기보다 먼저 성공한 사람이 어떤 길을 갔는지를 잘 살펴서 그대로 따라가면 자기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노자의 입장입니다. 요새로 치면 멘토 뭐 이런 그럴 것들이 수도 있고 그죠? 벤치마킹 뭐 이런 걸 수도 그런 있겠네요. 거네요. 그죠? 예. 그럼 반면에 네. 장자는 뭐 어떻게 다르게 그죠? 얘기했나요? 네. 장자의 주장은 노자와는 좀 다릅니다. 장자라는 책에서 도행지이성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말은
돈은 걸어 다녔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자에게 도란 원래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장자는 그렇지 않다고 본 거죠. 여기서 그냥 도를 그냥 길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쉬운데요. 노자에게 성공의 길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겁니다. 해서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그 길을 찾아서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장자는 길은 원래부터 없었다고 보는 거죠. 길은 원래부터 없었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누군가가 걸어 다니다 보니까 발자국의 흔적이 남겨져서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져서 나중에 길이 되었다라는 논리거든요. 해서 장자의 관점에서 성공하기 위한 방법이란 원래부터 정해진 길 같은 거는 없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면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길을 찾아서 따라가라라는 노자와 애초에 그런 길 같은 거 없으니 스스로 성공의 길을 개척하라라고 주장한 장자 중에서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딱 뭐 이렇게 어느 쪽을 손들어주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장자가 좀 더 멋있어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에는 정확히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자, 장자 모두 도사거든요. 그래서 둘 다 맞다고 보면 되는데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노자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자기보다 앞서 성공한 사람의 방법을 찾아서 그대로 따라가려 할 것이고 장자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애초에 정해진 방법 같은 건 없으니 스스로 길을 개척하려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따라서는 좀 더 잘 맞는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왜 그 벤처나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노자, 장자 중에서 어느 쪽 도를 따르는 게 좋을까요? 장자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농경 시대처럼 세상이 별로 변하지 않을 때는 노자의 주장을 따르는 편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가령 부모님이 살았던 시대와 자식이 살아가는 시대가 동일한 시대라면 자녀는 성공한 부모님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시대와 자녀의 시대에 적용되는 도의 법칙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부모가 살았던 시대와 자녀가 살아가는 시대가 서로 다른 시대라면 예전의 성공 법칙이 지금은 통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애초부터 정해진 길 같은 건 없으니 스스로 성공의 길을 개척하라라는 장자의 주장이 좀 더 잘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벤처나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창업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면 노자보다는 장자의 주장을 따르는 편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차별화된 경쟁력 이런 것들을 갖추려면 네.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는 네. 것이라면 네. 장자 주장을 좀 가슴에 새기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은 예,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그죠? 제가 오늘은 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모습 또 그곳에 이르기 위한 방법 즉 도를 깨우치는 게 중요한데요. 성공의 길을 찾아서 따라가라라는 노자의 주장과 애초에 그런 길 같은 건 없으니 스스로 성공의 길을 개척하라라고 강조한 장자의 주장 중에 어느 쪽이든 자기한테 맞는 도를 잘 선택해서 그 도를 깨우치려는 노력 또 그 도를 실천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을 찾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성공의 도는 네.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는 것 예. 같네요. 결국 이제 중요한 건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성공의 길이 네. 노자의 주장이 맞다, 장자의 주장이 맞다 이거보다는 어느 네. 쪽이 자기한테 좀 잘 맞는지 살펴보고 그렇죠. 예. 그 길을 가는 것. 네. 특히 요새처럼 이제 환경 변화가 좀 심한 경우에는 대신에 이제 좀 장자가 좀 더 예. 우리한테 좀 맞지 않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그죠? 듭니다. 네. 그래서 좀 트렌드로 뭐 인문학을 가지고 트렌드를 얘기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트렌드 측면으로 보자면 장자가 좀 더 환경 변화가 네. 많은 시점이니까 맞지 않나 싶고요. 실제 서점을 가봐도 제가 이제 인문학 공부를 시작하던 초창기 뭐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 하면 서점에 노자가 되게 스타였어요.
근데 요즘 가보시면 노자책은 그렇게 많지 않고 장자책은 곳곳에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런 트렌드에 좀 반영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럴 수 참고를 있겠네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피해갈 수 없는 한 줄평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통해서 느낀 점이나 인상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좀 한 줄로 쫙 정리해 주시면요.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가 좀 장자의 편을 드는 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이 내용과 좀 연결이 되는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그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예, 가사 예. 중에 예.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아, 라는 거. 그렇죠. 네. 그 얘기도 장자랑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좋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네. 예. 오늘은 저희가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을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성공하려는 사람은 그죠?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에 이르는 길, 즉 도를 깨우쳐야 되는데요. 성공에 이르는 길은 자기보다 먼저 성공한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노자의 주장과 애초에 정해진 길 없으니 스스로 성공의 길을 개척하라라는 장자의 주장을 잘 살펴서 자신에게 맞는 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성공의 길을 모색하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1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